그 시지프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형벌을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강력한 의사표시를 이제 하셨는데 이 신화의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지프스라는 지혜로운 인간이 신하고 대적하는 과정에서 결국 신들의 권력에 의해서 결국 무참하게 이제 형벌을 받는 것, 그것도 그 형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형벌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지프스가 받는 형벌이 권력을 가진 신에게 예, 그렇죠. 받는 부당한 그렇죠. 거다 이런 네, 얘기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 권력, 신과 같은 수준의 검찰 권력에 대항하는 한 인간,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대표로서 또 이런 그 가혹한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 과정을 시지프스에 비유한 거로 봅니다. 예. 그 14분간 연설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사실 대선 이후 1년, 뭐 대선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반 가량을 그 자신에 대한 검찰 권력의 지속적인 수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지자들이 많이 안 왔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오죽 자주 소환을 해대면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거 그냥 생업이 바쁘니까. 예. 그런데 그 이재명이라는 뭐 야당의 대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이 한 인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 이런 수사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공익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이재명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랬어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사익을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가는 사람,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일들에 대한 사후적인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검찰의 평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토론 보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 두 건만 소개하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묵비권 행사, 그건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글도 있고요. 비장함이 느껴지는 연설이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비장하다기보다는 많이 좀 힘이 빠져 보이지 않았어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합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 국가 폭력이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공허하다는 것을 저는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야당 대표니까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뒤로 가서는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검찰이 파는 게 어때요? 그럼 한 개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당 대표로 보시는 거예요? 야당 대표라고 하면 야당에 대한 탄압이 되는 것이고 한 그래요?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예. 하면 국가 권력이 개인에 대해서 예. 집요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검찰권을 두면서 변호권을 두고 판사 앞에서 1대1로 평등한 환경에서 대결을 해서 진실을 파악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가.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사실은 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냥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영장 청구하겠다는 계속된 시그널을 통해서 또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격 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 특별히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어느 방송을 갔는데 진행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어떤 근거로 그걸 주장하느냐 제가 물어봤고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한 일 때문에 기소가 되려고 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성남시장으로서 인구 100만도 안 되는 그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백현동 뭐 무슨 저 대장동 뭐 많이 있잖아요. 성남 FC 많으니까 여러 번 소환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신분을 가지고 과거에 지금의 신분이 아니었을 때 한 일을 연결시켜서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 저는 그거 자가당착이라고 봐요.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게 맞습니까? 성남시장 민주당 공천을 받은 건 맞는데요. 민주당 대표로서 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야당 탄압이다. 뭐 정권에서 뭐 압박을 한다. 이렇게 말할 소지가 있냐 말이에요. 이걸 그냥 그냥 보세요. 야당 대표가 아니고 그냥 전직 성남시장이야. 근데 2015년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만 놔둬요? 수사해야죠. 소환해야죠. 근데 방탄 뒤에 숨어서 안 하잖아요. 판사를 안 만나요. 어느 피의자가 판사를 이렇게까지 안 만나고 심지어 구속영장도 언제 청구하라고 자기가 요구를 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송영길 대표 정도 있겠네. 근데 저 잠깐만 이거 한 부분만 뭐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변인 말씀 뭐 전반적으로 이제 타당한 면도 틀린 거 있죠. 없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대선 주자가 아니었다면 또는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 수사를 받겠는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수사를 받겠는가? 또 한 가지 어떤 객관적 사실이 있어요.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보면 범죄로 보이고 왼쪽에서 보면 재량권의 행사로 보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건 아닌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 누구에게 이익을 준다는 굴레를 그러니까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배임이다. 아니다. 우리는 이거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 이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재명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당한 그 권한 행사의 범주 내에 있다.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증거를 체증해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보자는 것이고 또 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건 단 한 번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방탄 프레임으로 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않습니까? 불러라. 나 이제 법원에 가서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방탄하고 있습니까? 그게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이 된 그 배경도 아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아무리 저하고 정당이 다르다 그래도 그 일반인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에 대해서 왜 그런 회기 중에 검찰이 아무 때나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당당하시다며.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 당당하시면 판사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당당하게 판사를 아무 때나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 판사를 아무 때나 체포동의안 만나는 조직이 아니고 영장 판사 청구를 하셨으니까 했을 때만 하는 알겠는데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만 그런 특혜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이재명 듣는 분들 다 대표에게 그렇게 특혜가 생각해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에이, 아니, 이제 상식적인 검찰이 얘기해야지. 1년 반 동안 검찰의 재량적인 수사를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국민 한 사람한테 할 때 그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송금주 의원님 말씀의 그 부분은 사실은 법정에서 법정에서 전논쟁이 벌어지겠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텐데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은 일부에서는 뻔한데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뭐든 다 쌍방울이든 자기 눈에는 우리 눈에는 뻔해 보이는데 증거가 없네 내지는 검찰이 아직 증거를 못 찾았네라는 게 제가 보기엔 대다수고 일부 소수는 이제 그럼 못 찾았으면은 검찰도 인정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지 왜 저렇게 이기까지 온 거야라는 그런 일부의 시각이 존재한다. 이게 저 큰 테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 내지는 도지사가 했던 방법을 보면 행위자 앞선 사람들은 따로 있고 본인은 뒤에 1단계, 2단계 뒤에 숨어 있거나 배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찾으려고 엄청 애를 쓰다 보니까 수사가 가혹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